Birds flying high. Sun in the sky,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Birds flying high.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Birds flying high. Sun in the sky,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It's the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네, 안녕하십니까, 부스트입니다. 오늘은 저 GS 어드벤처 시승기 촬영을 위해서 중국 단양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아프리카 트윈 시승기 촬영할 때 참 그 장소 선정에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GS와 어울리는 그런 장소를 찾느라 좀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 저 구독자이신 조어드벤처님께서 시승차도 제공을 해주시고 이렇게 멋진 장소도 찾아주셨습니다. 아주 장소가 경치가 기가 막히네요. 뭐라 표현해야 되죠? 이 스펙타클하다고 해야 되나? 마치 그 레인지로버나 이런 오프로드 자동차 CF를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GS는 뭐 워낙 어드벤처 바이크에서는 우주 명차라고 할 만큼 유명한 차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시승을 꼭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왜 우주 명차인지 좀 그 이유를 한번 타보면서 한번 좀 느껴보고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기종을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주 명차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주 명차라는 그런 이제 명칭이 맹목적인 동경인지 아니면 정말 그 우주 명차라고 칭해도 될 만큼 우수한 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1200GS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R1200GS가 있었던 건 아니죠. 처음으로 이제 GS가 나온 거는 1980년도에 R80GS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후로 이제 여러 세대들의 이제 GS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1200GS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이제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BMW의 역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짧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GS도 엄청 역사가 오래됐죠. 1980년도부터 이제 생산이 됐으니까 거의 30년이 넘게 40년 가까이 돼가는 그 세월 동안 많은 그 변화와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카르 랠리에서도 이제 여러 번 우승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드벤처 바이크라는 그런 장르를 개척한 게 이제 GS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카르 랠리의 그 유명세를 이제 더해서 그 2004년도에 그 이완 맥그리거가 TV 시리즈에 이제 GS를 타고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S가 더 이제 유명한 계기가 됐죠. 네, 지금도 많이 타고 계시는 그 공랭식 GS가 2004년도에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GS는 이제 2013년식부터 순행 GS죠. 공랭 GS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기로 냉각을 하는 방식이고, 13년식부터 나온 순행 GS는 이제 그 물로 이제 냉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공랭 GS도 사실 연식별로 이렇게 개선 사항이 좀 있었지만, 가장 이제 현격한 그 성능 개선이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순행 GS로 바뀌면서부터죠. 네, 순행 GS로 바뀌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파랗고 빨갛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란 부분은 이제 냉각된 찬물이 들어가서 엔진 안에 들어가서 냉각을 하고, 뜨거워지면 다시 이제 위에 있는 라제타에 올라가서 식혀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일제 바이크나 일본 바이크들은 다 이제 순행식으로 돼 있죠. 네, 공랭식하고 이제 순행식하고 차이는, 이제 공랭식은 이제 라제타가 없으니까 물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가볍고 이런 구조가 간단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엔진에서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압축비를 못 올리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행식은 아무래도 이제 그 물이 이제 온도를 많이 낮춰주니까 압축비를 좀 높여도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순행이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공냉식은 이제 좌측의 그림처럼 이제 압축비가 11대 1에서 12대 1, 그러니까 연식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1대 1에서 12대 1 정도고 출력이 이제 100에서 110마력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행식이 되면서 압축비가 12.5대 1로 올라가고 출력도 이제 125마력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기를 많이 압축을 하게 되면 폭발력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가속력이라든가 뭐 파워가 아무래도 이제 공냉식보다 더 좋게 된 거죠. 네, 또 바뀐 부분이 흡기 매니홀드가 엔진 상부에 있고, 그다음 배기는 이제 하부로, 엔진 헤드 하부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일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기하고 배기 효율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그 내연기관은 흡기 매니홀드가 길어지면 이제 토크가 좋아지고, 흡기 매니홀드가 이제 짧아지면 마력이 증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경로를 더 줄여가지고 그 고마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 사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기존의 공냉 차량인데 흡기 매니홀드가 엔진 헤드 뒤쪽에서 들어오죠. 그다음에 배기는 이제 헤드 앞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흡기 매니홀드가 이렇게 짧지 않고 이렇게 꺾어져서 여러 번 꺾어져서 들어오니까 매니홀드의 이제 효율성이 아무래도 좀 순행보다는 좀 안 좋겠죠. 또 이제 엔진 헤드 뒤쪽에 보면 이제 스타트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타트 모터가 이제 그 공냉식은 상당히 이제 큽니다. 이게 뭐 크기가 뭐 거의 뭐 엔진 헤드만큼 큰데, 네, 신형 순행 차량은 이제 스타트 모터가 지금 화살표 위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작아졌죠. 이게 이제 어떻게 작아졌냐면 그 엔진에 이제 디컴프 밸브라는 게 이제 추가로 장착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엔진 실린더 안에 있는 밸브가 이제 열리면서 압축이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압축 공기가 이제 밖으로 새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은 모터로도 이제 헐렁하게 잘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이제 신나게 돌아가면 그때 이제 디컴프 밸브가 닫히면서 부릉하고 이제 시동이 걸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가 이제 경량화 됨으로써 이제 차체 무게를 아무래도 더 줄일 수도 있고, 이제 그 배터리가 사용하는 이제 소비 전력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바뀐 것이 그 순행으로 오면서 크러치가 습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제 바이크들이 이제 습식이죠. 그래서 우리 왜 1단 누르면은 쿵 하고 소리가 나면서 이제 진동이 오는 것이 그 습식 크러치가 이제 물리는 그런 소리인데요. 이게 이제 공냉은 이제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네, 또 순행은 이제 또 크러치가 습식으로 바뀌면서 슬리퍼 크러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이제 심하게 걸어도 뭐 슬리퍼거나 이러는 일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크러치 레버를 조작해 보면 크러치가 상당히 이제 부드럽고 가벼워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그 볼트가 3개가 있죠. 그 안에 이제 스프링이 들어 있는데 클러치 스프링이 이제 3개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치가 엄청 가볍게 작동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바이크들은 이제 이 클러치 스프링이 보통 5개, 6개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러치 레버를 이제 손으로 잡으면 이 스프링 5개까지 한꺼번에 눌리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BMW는 요 스프링 3개로도 이제 클러치가 작동이 된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한 기술인 거죠. 네, 이제 공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동그랗게 있죠. 요게 이제 그 자동차처럼 그 큰 클러치가 한 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조금 이제 뭐 오토바이에서 요즘에는 잘 안 쓰는 이유가 이게 뭐 그 잘 쓰면 괜찮은데 또 좀 잘못 조작을 하면 또 쉽게 이제 닳아버리는 그런 내구성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건식 크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을 넣어도 이렇게 쿵 하는 진동이 안 생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간혹 이제 뭐 크러치가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 또 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앞에 프론트 커버만 이렇게 제거를 하면 클러치를 이제 쉽게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바퀴를 이제 한쪽으로 꺾고 이제 앞뚜껑만 따면 클러치가 교체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공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러치를 교환하려면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바이크를 반으로 분질러뜨려야 됩니다. 저렇게 이렇게 뒷바퀴를 후레임을 다 제거를 한 후에 엔진 뒤쪽에 있는 클러치를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임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순행으로 바뀌면서 이 정비성이 엄청 이제 좋아진 거죠. 뭐 바이크를 이렇게 반으로 부러뜨릴 필요가 없으니까 손쉽게 이제 정비가 가능합니다. 공냉 차량은 이제 그 공회전 할 때 이렇게 스네칭이라 그러죠. RPM을 이렇게 붕 하고 이제 스네칭을 하면 그 차가 이렇게 옆으로 약간 이렇게 떠는 듯한 그런 진동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행에서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그 엔진 샤프트에 이제 밸런스 샤프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이 회전할 때 이제 발생하는 그런 반토크를 갖다가 상쇄하게끔 돼 있어서 공냉처럼 이렇게 스네칭을 하더라도 바이크가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없어졌죠. 또 바뀐 부분이 지금 이제 공냉 차량인데요. 그 이제 마우라가 이제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머플러가 이제 좌측에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제 우측에 있었습니다. 그 공냉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게 이제 순행 차량은 이제 그 반대로 바뀌었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머플러가 우측에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좌측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좀 얘기가 분분한데 머플러가 좌측에 있으면 이제 탈 때 뭐 뜨거운 머플러에 댈 수도 있고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다른 얘기는 이제 클러치가 이제 뒤에서 앞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회전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를 뭐 좌측으로 바꿨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브랜드의 바이크를 보면 머플러가 이제 다 우측에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경향인 것 같아요. 순행으로 오면서 이제 타이어 사이즈도 이제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뒷타이어가 150이었는데 뭐 170으로 넓어지고 또 앞바퀴도 뭐 또 사이즈가 더 이제 넓어졌죠. 그래서 이제 출력이 이제 아무래도 강화가 되면 바퀴가 넓어지는 건 맞는데 바퀴가 넓어지면 이제 뭐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성능은 좀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바퀴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코너링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형 이제 순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앞으로 조금 더 옮겼답니다. 엔진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4cm인가 뭐 이 정도 앞으로 이제 옮겨져서 이 코너링이 안 좋아지는 부분을 보완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또 개선 사항이고요. 네, 지난번에 1200RT 시승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GS도 이제 앞에 그 서스펜션은 이제 텔레레버 서스펜션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텔레스코픽처럼 이렇게 앞에 쇼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암같이 생긴 부분이 이제 그 차체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쇼바가 위아래로 이제 댐핑이 생길 때도 항상 이제 일정한 그 휠베이스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텔레스코픽 그 서스펜션보다는 앞으로 쏟아지는 그런 불안감이 덜하죠. 애니메이션에 보시는 것처럼 이 텔레레버 서스펜션은 이렇게 앞에 이제 스트럿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움직여도 이 휠베이스가 변화를 하지 않는 반면에 이 텔레스코픽은 이제 앞으로 이제 쏟아질 때 이제 휠베이스가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스코픽 차량들은 이제 앞으로 쏠릴 때 상당히 불안한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GS하고 같이 이렇게 투어를 달리다 보면 코너링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걸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코너에서 왜 이렇게 달리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마도 이런 불안감이 덜하기 때문에 코너 진입 속도를 좀 다른 바이크보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후륜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파라레버 서스펜션도 앞에 이제 텔레레버 서스펜션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 댐핑이 이제 생길 때도 이 휠베이스가 변화하지 않게끔 그런 구조로 이제 위아래로 오르내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GS 차량을 이렇게 시승을 해보면 그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롤링 특성이 기민한데 그 이유가 이제 그 R엔진 때문이죠. R엔진이 이제 엔진이 밑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수평 대항 엔진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이제 다른 바이크들보다 상당히 아랫 부분이 있으니까 이 롤링 특성이 아주 기민하게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고 뭐 시쳇말로 이제 뭐 눈알만 굴려도 차가 이렇게 눕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롤링 특성이 아주 좋죠. 그리고 또 텔레레버 서스펜션하고 파라레버 서스펜션이 이 코너링이나 아니면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이 앞으로 이제 쇼바가 쏟아지지 않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살짝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만 줘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한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게 이제 그 GS만의 특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GS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ESA, 에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자식 서스펜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식 서스펜션이 뭐 프리로드 뭐 이런 것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기판에서 누르면 뭐 사람이 뭐 두 사람이 탔는지 아니면 짐을 실었는지 뭐 이런 걸 감지해 가지고 높낮이를 이제 조절해 주는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게 뭐 저것도 되죠. 뭐 이렇게 그 쇼바를 뭐 소프트하게 할 것이냐, 뭐 하드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매뉴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이제 조절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순행식으로 바뀌면서 이게 더 진화를 해서 다이나믹 ESA라 그래서 이게 더 이제 그 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기존의 ESA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만
뭐 이렇게 프리로드라든가 아니면은 서스펜션의 하드 소프트가 조절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다이나믹 ESA는 앞뒤에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센서가 높낮이뿐만 아니라 이 바퀴가 막 튀는 것까지도 이제 감지를 해서, 이게 하드 모드로 만약에 설정이 돼 있는데 홈로에 들어가서 막 바퀴가 튀면 자동으로 소프트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또 홈로를 달리다가 다시 이제 뭐 잔잔한 온로드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이게 또 하드 서스펜션으로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다 제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ESA가 똑똑해진 거죠. 멋진 우주 명차에도 좀 반전이 있는 게, 지금 이분은, 사진에 보시는 이분은 이제 GS 라이더인데 달리다가 기름을 뒤집어 썼답니다. 왜 기름을 뒤집어 썼냐면은, 이게 달리다가 포크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달리다가 포크가 빠져서 앞으로 꼬꾸라지고, 또 여기 사진에 보시는 분도 다 주행 중에 이제 포크가 빠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사례를 갖다가 이제 뭐 페이탈 프로라 그래가지고 아주 뭐 위험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BMW에서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하고 있는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에 보시면 이제 지금 간격을 측정을 하죠. 시그니스 게이지로. 그래서 이게 틈이 이제 일정 간격 이상 벌어지면 이렇게 리콜 조치로 이렇게 테두리 같은 이제 콜라라 그러죠. 요 테두리를 이제 끼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끼우느냐 하면, 이제 요 간격을 재가지고 요 갭이 0.2mm 이상이면 사실은 이 포크는 사용을 못하는 포크고, 요 갭이 이제 0.2mm 이하인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신 콜라를 끼워가지고 리콜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틈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콜라를 끼워가지고 조치가 취해지겠죠. 예, 요게 지금 이제 작업하는 영상인데, 이제 포크를 빼가지고 이제 특수한 툴로 이렇게 눌러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콜라를 갖다 끼우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누르죠. 특수 툴로. 이렇게 돌리면 이제 아까 이제 보신 콜라가 이제 쑥 이제 들어가서 위에 이제 나사 체결 부분하고 이 포크 스템하고 이제 결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요 콜라를 끼워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간극이 없어야 이제 끼울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서비스 캠페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17년 6월 19일 이전 차량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일 맨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 포크 스템하고 위에 포크 결합 부위가 프레스로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눌러놓은 형태로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17년 6월 19일 생산자부터는 중간에 그림처럼 전체를 다 이렇게 로라 같은 걸 눌러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서 2017년 6월 19일 이후에 이제 출고된 차량들은 이런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 차가 2017년 6월 19일 이전에 생산된 차라고 하시면, 물론 이제 순행 차량이죠. 2013년식부터 순행 차량부터 2017년 6월 19일 이전 차량들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맨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그런 이제 콜라를 끼워가지고 리콜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을 꼭 보완을 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뭐 오프로드를 안 가면 뭐 안 빠진다고 하겠지만, 또 뭐 혹시나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 조치를 해외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꼭 국내에서도 이제 모토라드에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위치하고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핸들바에 보면 이렇게 하얀 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돌리는 조그 셔틀 같은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계기판 안에 있는 펑션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우스 이렇게 휠 굴리듯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 셔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옆에 이제 버튼을 보시면 이제 뭐 트립하고 인포 버튼이 있죠. 요거는 이제 누르면 계기판에 이제 거리하고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ABS 버튼이 있습니다. ABS하고 쇼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뭐 비상등하고 그 다음에 안개등,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이 사실은 이제 뭐 전자식 스로틀이 달린 차량에만 있는 건데요. 이게
뭐 별 쓸 일 없을 것 같지만 장거리 투어 할 때는 또 괜찮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네, 키를 보시면 이제 2018년식부터는 이제 스타트 버튼으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국내에는 아마 이제 그게 출시가 안 될 것 같고요. 계기판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핸들바도 이제 익스텐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핸들바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시동 스위치하고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우측 이제 스로틀 그립에 달린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좀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편하게 하시려고 이제 옵션으로 달아 놓으시는 거죠. 네, 연료 탱크는 이제 어드방은 이제 32리터죠.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 기름 넣으면 뭐 부산까지도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큰 용량이죠. 웅장하죠, 연료 탱크가. 네, 어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 탱크가 이제 뭐 큰 용량도 자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바람막이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리나 몸 쪽으로 이제 바람이 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윈드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주행풍을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드 스크린이 몸 얼굴이나 이제 몸으로 오는 바람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뭐 GS만의 그런 뭐 상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파니어 케이스 달려 있고요, 알루미늄 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탑박스도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이제 순정 머플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배기구는 2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사이즈는 170/60/17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는 이제 그 브렘보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요. 디스크는 이제 한 장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BMW 바이크가 다 그러하듯이 이제 그 샤프트 드라이브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어 레버죠. 기어 레버에 보시면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퀵시프트 기능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엔진이죠. 수평대항 엔진이죠. 네, 쇼바는 이제 다이나믹 ESA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행 차량부터 이제 다이나믹 ESA로 바뀌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엔진 이제 시동 모터가 달려 있고요. 이게 이제 공랭식 모델보다는 시동 모터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푸팩이죠. 푸팩 이거는 이제 순정이 아니라 이제 옵션으로 이제 사제로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센터 스탠드에 달려 있고요. 네, 배기관이 달려 있죠. 배기관에 달리는 건 이제 산소 센서입니다. 인젝션 차량들이 다 이제 산소 센서가 다 달려 있죠. 네, 앞 타이어는 이제 120, 70, 19 타이어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는 이제 브렘보, 디스크는 이제 2장 달려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프론트 쇼바는 이제 텔레레버 서스펜션으로 되어 있죠. 네, 저게 이제 그 쇼바에 레졸비어 탱크가 달려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순행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보완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텔레레버 링크죠. 다른 차량에는 없는 이제 링크가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부리가 달려 있죠. 이거 이제 비크라고 하는데 뭐 말 그대로 이제 불이라고 합니다. 네, 라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시그널도 다 이제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죠. 이게 사실 이제 그 바이크 오토바이 중에서는 최초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다 그래요. 네, 시트는 이제 요게 로우 시트 사양입니다. 아무래도 뒷 시트보다 조금 낮아졌죠. 그리고 이제 이 시트가 이제 조절이 되는데, 뒷 시트 같은 경우에도 끼우는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꽂으면 뭐 에임 모드, 뒤에 꽂으면 와이프 모드. 그리고 이제 앞 시트도 이렇게 이제 그 브라켓이 조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높낮이 조절할 수가 있고 뒤에도 조절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칩을 하나 꽂으면 엔듀로 프로라는 모드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합니다. 네, 여기다 꽂는 거라고 하죠.
네, 윈드실드도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조절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렇게 돌리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조절하기에는 왼쪽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스로틀 이렇게 잡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조절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크러치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러치 스프링이 이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볍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조작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작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기어 포지션하고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죠. 생각보다 조금 스타트가 좀 무겁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조금 이제 체인 드라이브 그 바이크를 타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왜 안 나가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달리면 괜찮은데 처음에 이제 또 스타트 할 때 좀 이렇게 스로틀을 좀 많이 감아줘야 차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마도 체인보다는 좀 샤프트가 조금 구동 손실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난번에 이제 1200RT를 시승했을 때는 뭐 체인보다는 조금 이제 굼뜬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심하다는 느낌은 좀 안 들었었는데 GS는 아무래도 RT보다는 조금 더 굼뜬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바퀴가 아무래도 뭐 RT보다 좀 더 크니까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들어 보면 롤링 특성도 RT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조금 뭔가가 좀 다르면 뭔가 이렇게 좀 RT처럼 이렇게 뭔가 도와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눕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조금 놀라운 게 이게 코너에서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른 바이크들은 이렇게 코너 이렇게 눕히면은 좀 오뚜기처럼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BMW 계열 코너링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바이크를 눕히면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느낌입니다. 코너에서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데 일부러 이렇게 흔들면 이게 스테빌리티를 좋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흔들었을 때는 약간 이렇게 기민하진 않아요. 조금 고속주행을 한번 좀 해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의 느낌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그 차분해요, 느낌이. 근데 이제 조금 놀라운 거는 처음에 이제 스타트할 때 좀 차가 이제 굼뜨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가 있고요. 체인에 달린 차를 타시던 분들은 좀 굼뜨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또 이제 엔진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독특한 거는 이제 엔진이 수평대항 엔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V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들로 진동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평대항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핸들로 쪽으로는 거의 진동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이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들로 안 오는 거는 참 신기하고 좋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제 제가 이제 두카티를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펀치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속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초고속도도 잘 나오고 좋지만 약간 뭐랄까 좀 리터급 바이크가 맞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이제 언더파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뭐 지울 수가 없는 느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엔진 브레이크가 상당히 좀 강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스로틀을 이렇게 당겼다가 놨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좀 강력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그 스로틀 바이 와이어라서 이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하고 또 샤프트 드라이브 뭐 이런 부분이 좀 겹쳐져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이질감은 드는데 또 여기에 익숙해지면 또 뭐 브레이크 안 밟고도 뭐 자유자재로 속도가 뭐 줄었다 들었다 하니까 뭐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GS를 우주명차라고 하는 이유가 엔진 때문이 아니라 서스펜션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고속에서 이제 뭐 코너링이나 뭐 이런 주행 느낌이 정말 그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없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속도가 이렇게 높아져도 뭐 불안한 감 이런 게 없어요. 아마도 뭐 제 생각에는 뭐 다이나믹 ESA의 그 최대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 뭐 시쳇말로 이렇게 뭐 공중에 붕 떠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랑은 약간 좀 다른 거.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스테빌리티가 엄청 높아서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연동 브레이크도 상당히 느낌이 좋고요. 앞 브레이크만 잡아도 이제 뒤에도 이제 그 같이 이제 작동을 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 내려박는 이제 노즈 다이브 현상도 뭐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살짝 내려간 듯한 느낌만 나지 앞이 이렇게 쓸려박는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GS에 타고 있으면 속도감이 별로 없어요. 뭐 안정성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뭐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속도감이 상당히 이제 무뎌지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속도감이 이제 잘 안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윈드 스크린이 또 바람을 아주 잘 막아줍니다. 그래서 거의 바람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속도가 뭐 엄청 이렇게 높아도 그 불안감이 안 느껴지고 또 힘들지 않게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단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좀 이 윈드 스크린이 좀 고속 주행할 때는 좀 많이 흔들려요. 위에 이제 뭐 보조 저 윈드 스크린을 달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흔들리는 부분이 조금 이제 단점이고 또 이렇게 윈드 스크린에 보면 그 각을 잡아놨잖아요. 이런 각을 잡아놓은 부분이 약간 이제 그 시각을 왜곡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뭐 하지만 뭐 그렇게 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좀 독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 감속할 때 뭐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 그 동력 부분에서 약간 좀 걸걸거리는 듯한 그런 질감이 좀 느껴져요. 이게 아마 체인이 아니라 이제 기어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같은 뭐 맥락의 얘기긴 한데 사실은 이제 뭐 상당히 오토바이가 정확하고 안정성이 높고 또 뭐 속도감도 안 느껴지고 좋아요. 다 좋은데 약간 뭐라 그럴까 그 감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너무 정확하기만 하고 또 너무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 조금 이렇게 사람을 좀 흥분시키는 그런 그 맛은 좀 없어요. 사실 이제 오토바이 타면 또 그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뭐 안전 측면에서는 좋은데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머플러를 좀 이제 튜닝을 하면 좀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확실히 공랭 엔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제 좀 감성은 좀 떨어지죠. 뭐 좋게 얘기하면 차분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감성이 없다. 약간 좀 일본 바이크스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GS를 타기 전부터 사실 이제 많이 이제 궁금했었고 또 우주 명차라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우주 명차가 맞나 뭐 이런 명제를 가지고 또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타보니까 정말 그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우주 명차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뭐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사실 뭐 우주 명차라는 말은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가장 큰 이제 느낌은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엔진보다는 그 실시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 또 미친 듯한 그 편안함. 그래서 이제 저는 GS를 뭐 우주 명차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올라운드 바이크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GS를 타시는 분들이 뭐 오프로드를 가려고 타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도로 상태가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안전하고 빠르고 또 편안하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 때문에 GS를 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느낀 거는 정말 이제 RT를 지난번에 이제 1200RT 탈 때도 느꼈지만 정말 그 독일인의 그런 그런 철학이라든가 느낌이 이제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좀 그 화려하거나 뭐 이렇진 않지만 정말 스마트하고 정확하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 독일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공랭 같은 그런 이제 뭐 기계적인 감성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차분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뭐 머플러 튜닝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또 좀 보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시승 자체가 또 안 타보신 분들한테는 꼭 한번 타보시라고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오히려 뭐 젊으신 분들도 뭐 많이 타실 수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타도 정말 좋은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뭐 편안함이라든가 또는 뭐 어디를 가더라도 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드는 쓸데없는 걱정은 만약에 GS를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바이크로는 어떤 걸 이제 타시게 될지 그거 참 궁금해요.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명차를 타신 후에 또 다른 뭐 기변을 할 때는 또 어떤 차를 타실까 뭐 이런 부분은 참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그 명차를 또 섭외를 해서 시승기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